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엄청난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바로 SEO 블로그 전용 챗봇으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 챗봇의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챗봇을 사용하실 때 꼭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결과보다도 더 정확하고 상세한 검색 엔진 최적화 블로그 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옆에 보시면 지금은 이거는 구글 검색 결과입니다. 이건 네이버 검색 결과죠. 키워드는 같습니다. 같지만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볼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글을 작성할 주제 키워드를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검색할 검색 엔진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쵸? 구글 검색 엔진과 구글 뉴스, 네이버 검색 엔진과 네이버 쇼핑 검색, 유튜브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 가능한 검색 엔진은 구글, 네이버, 유튜브가 있고요. 또 각각 GPTs별로 구글과 구글 뉴스,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 검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한 GPTs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 이 세 개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블로그 글 작성을 해볼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키워드 이렇게 주제 키워드를 선정했고요. 검색 엔진은 네이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API 연동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연결 유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허용으로 Always Allow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네이버 검색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했죠? 네이버 검색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에서는 제가 명령을 지침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주제 분석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그래서 저희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렇게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주제 분석 및 키워드 추출.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추출해 주죠. 당연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겠죠. 서브 키워드 볼까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맞죠?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조건 맞죠? 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도 키워드가 분명히 되죠. 서브 키워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직접 일일이 하나씩 다 분석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구글 검색 엔진을 쭉 분석하고 구글 검색 결과를 추출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브 키워드까지 제공해주고 이렇게 키워드만 제공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조합적으로 반영된 SEO 최적화 제목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검색 엔진 최적화 제목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죠. 그리고 지원 조건 서브 키워드 있죠. 신청 방법 두 개 다 있죠. 월세 지원금 있어요. 그리고 한시 특별 지원 있습니다. 맞죠?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뭐 SEO 최저가 제목이에요 라고 엉터리로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대부분의 챗GPT, GPTs의 문제점들은요. 지금 보고 계신 아비스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검색 엔진의 분석이나 또 SEO에 맞는 프롬프트의 지침이 없이 그냥 대충 질문에 대한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퀄리티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상단 노출을 위한 즉 검색엔진 상단 노출을 위한 글의 형식에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챗GPT에 어떻게 명령을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아비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GPTs, 즉 블로그 전용 GPT 챗봇을 쓰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만 잘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 엔진 최저가 제목이 있죠? 이 제목에 쓰여 있는 문장 속의 키워드들은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들이 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브 키워드들도 이렇게 검색 의도를 반영해서 실제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 상위 20개를 찾은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개를 찾은 거고요. 챗 GPT의 컨디션에 따라서 30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개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 엔진 최저가 제목을 제안받고요. 그 제안의 토대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 엔진 제목이고요. 그리고 역시 SEO 최적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목을 바탕으로 키워드가 반영된 그리고 주제 요약이 반영된 이렇게 본문 요약까지 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바로 작성을 해줍니다. 목차의 내용도 이렇게 심플하게 작성을 했다가 좀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용이 좀 부족할 때는요. 예를 들면 특정 목차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래 목차 2번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고 위에서 알려주었던 목차의 내용 2번을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상당히 길게 작성을 해주죠. 그리고 이거는 목차 2번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작성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위에 다양하게 질문과 답변이 쭉 이어질 경우에 내용이 길어지면 챗GPT는 이전 데이터서부터 다 잊어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야기해주는 답변들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자기가 추론해서 해주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즉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다시 분석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 키워드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2번 목차를 이렇게 다시 작성해 줬을 때도 이렇게 보세요. 연령 및 주거사항 19세에서 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 조건도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 목차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직접 해가야 할지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챗봇이 있더라도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해 못하시더라도 실제 예시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쓰면서 내용도 이렇게 길잖아요. 이런 내용을 좀 요약해 보고 싶을 때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캡처해서 여러분들 블로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넣어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항목을 또 추가로 작성을 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신청 방법 및 절차 했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를 토대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분석해서 요약 작성해 준 겁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블로그 글로 쓰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분에서 35분이 걸리더라고요. 전체 글자 수는 7,500자 정도가 되었습니다. 7,500자의 글을 25분 정도에 쓴다는 거는 되게 빨리 쓰게 되는 거죠. 천천히 했었을 때거든요. 이미지까지 넣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로 쓴다고 하면 이미지 수량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쓸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용량은 다양한 맥락들이라든지 사용자의 경험이라든지 검색자의 검색 의도라든지 키워드의 효율성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는 다이아로직 플러스 C랭크 알고리즘, 그리고 에어서치의 스마트 블록에 잡힐 수 있는 키워드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의 용량이 오히려 특정 용량 이상 되는 것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 다음 알고리즘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문으로 써준 글들을 그래도 표로 한번 요약을 해준 겁니다. 신분증, 신분 증명을 위한 것, 소득 증명을 위한 것,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탑재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아비스 V5 버전으로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3.3, 3.4, 3.5, V5 다 같은데요. 자, 볼게요. 구글 검색 결과 및 뉴스 검색, 즉 구글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구글 뉴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검색 결과들을 가지고 통합 검색도 가능하겠죠. 블로그 SEO의 제목, 아까 우리 보셨죠? SEO 키워드, 즉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 이야기는 뭐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기반으로 블로그 SEO 제목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SEO 본문 요약도 가능합니다. 블로그 SEO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그리고 SEO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분석한 본문 내용을 가지고 먼저 본문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링크가 있는 목차도 가능합니다. HTML로 작성할 때는 이 여부도 물어봅니다. 일반 텍스트로 할지 HTML로 할지 우리 좀 이따 다 같이 보실 거예요. SEO 본문 작성 10,000자 이상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출력 토큰은 4096 토큰이기 때문에 최대 3000자에서 3500자 정도는 어느 정도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출력 토큰이 4096 토큰이라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챗GPT가 이전의 정보들을 잊어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 결과를 분석해서 사용된 토큰을 리셋시키고 그렇게 각각의 챕터별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만자 쓰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자까지 쓸 이유도 없지만 간혹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글들은 보통 쓰다 보면은 7,000자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만자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비스 버전은요, 이렇게 아비스
블로그 전용 챗봇은 중복 유사 문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고퀄리티 블로그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섬세하고 명확한 지침대로 블로그 글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전문 블로거가 쓴 글, 그리고 사람이 쓴 글로 출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로그 전용 SEO 실전 수익화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GPT 쓰잖아요. 바로 특정 목적에 맞는 챗 G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된 프롬프트의 내용이 약 3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있어요. 엔지니어링 된 내용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나중에 볼 건데 4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입력한 키워드 및 주제의 SEO 블로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력한 사이트 주소의 SEO 블로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첨부된 문서에 SEO 블로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 본문 글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고 SEO 블로그 글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볼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